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버스는 정법시대라는 천공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다며 노동 착취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천공의 회사 정법시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직원인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각서, 즉 월급 포기 각서를 받아갔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였는지 모른다. 생활비는 제 돈으로, 제 남편 돈으로 갖다가 썼다. 이러한 증언을 무려 6차례 반복하자 재판부는 김모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각서를 썼냐?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1년에 한 번씩 받아갔다는 얘기냐? 그러자 김모 씨는 정법시대 측에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양식을 가져오면 직원들은 만들어진 양식에 사인만 했다. 정법시대로부터 임금을 받아본 적 없고 오로지 제 돈을 쓰고 살았다. 정법시대에서 도움받은 것이라곤 이빨 한번 맹장수술을 할 때 수술비 받은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각서 같은 것을 안 쓰면 정법시대를 나와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 나이가 70이 돼서 집 2채까지 팔았는데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자, 이 김모 씨는 2015년 3월쯤부터 천공 발언의 동영상 편집과 출판을 맡은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블로그에 천공 관련 내용을 올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모 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정법시대 숙소에서 일해 오다가 2019년 9월쯤 경남 함양시로 가라고 하자 2달 뒤 정법시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의 말에 따르면 정법시대를 나올 당시 용인시 기흥구 정법시대 숙소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상주했는데 이들 중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김 씨도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왔다. 한 번씩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라고 해서 다 써내고 그랬다. 한두 사람한테 각서를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받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공의 추종자가 되어서 오랜 기간 노동 착취를 당했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 갖다 바쳤으며 빈털터리가 되자 정신을 차렸고 돈이라도 보상받자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천공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진 겁니까? 대단합니다. 이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국힘 추종자 30%가 처한 상황에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최근 한동훈은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이 부산의 좌천됐을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 그래서 한동훈이 부산에 좌천되었던 시기는 2020년도였으니까 2020년도에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는 얘기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무관중 시기라 입장 자체가 안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측은 거짓말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혔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제소했습니다. 한동훈 측은 제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예상대로 한동훈은 이 사직 인근의 호프집 등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이지 사직구장 안에서 야구를 봤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보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라는 말은 사직구장 안에서 직관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 과정에서 한동훈은 자신의 2008년 사진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난 정말 사직구장에서 롯데야구를 직관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다고 나오는 것은 유체이탈식 논점 이탈입니다. 자, 여기에 클리앙에서는 한동훈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과거 한동훈의 반응을 예상했던 글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구장에 가서 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TV로 보셨나요? 제가 TV로 봤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럼 뭘로 보셨나요? 제가 경기를 봤다는 건 어떻게 하시죠? 관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직관했다고 생각하는 건 억측이죠.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의 질의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 대단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의 말장난, 거짓말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대표격인 사람이 그만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책임 회피를 하는데 국힘당 차원에서의 잘못된 대응, 이전에 했었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질 리가 없죠. 최근 한동훈은 민주당 임종석과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임종석 의원께서 동시대에 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전 9위 학번이다. 1980년 광주 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다.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나?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은 양승태 무죄와 관련해 그것을 수사했던 한동훈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47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나왔다고 합니다. 좀 답답한 게 이 사건이 처음 기소됐을 때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적 사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브리핑도 했었고요. 이 사건이 이제 수사되고 기소될 무렵에 국정감사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했을 때 제가 이게 직권남용에서의 직무를 좁게 해석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거에 주의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답변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무죄로 나왔으면 적어도 그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입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사를 책임졌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결과가 그것과 다르게 나왔으면 저도 책임지는 자세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소송도 법무부 장관 때 하니까 결과가 뒤바뀌고 인사검증을 맡았더니 구멍은 뻥뻥 뚫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한동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검사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 25년 만에 일본보다 뒤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코스피 G20 국가 중 꼴찌, 부동산 PF 부실로 1월 기업 체감 경기가 11개월 만에 최악이고요. 기업 어음 부도율 22년 만에 최고.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9년 만에 최대. 지난해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 최다. 임금체불 역대 최대. 이게 실제 경제 성적표입니다. 자, 이런 취지로 어제 SNS에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문재인 정부 탓을 막 하시더라고요, 댓글로. 지금 문재인 정부 8년 차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2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가 돼가고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전면 재조정해야 됩니다.